안녕하세요. 책 읽는 담비입니다. 오늘은 김신혜 작가님의 에세이 가벼운 책임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세상 사는 데 요령이 없는 우리 같은 어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시간이 흘러 얼떨결에 어른이 된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무겁고 버겁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거운 책임감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관대함이라는 단어로 우리 마음속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작가님의 따뜻한 바람이 담긴 책입니다. 좋은 글이 많지만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어른이 되고 싶은 어른? 나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책임감의 다른 이름은 관대함입니다. 책임감의 다른 이름은 관대함. 나는 지독한 통제광이다. 루틴을 만들어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 일상을 통제하고 운동을 빼먹지 않고 식습관을 제한하며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으로 몸을 통제했다. 하기 싫은 일 앞에서 한숨을 1000번 쉬더라도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 라며 생각도 통제했다. 감정과 기분도 통제하려 했었다. 그러다 보니 직관이나 감각보다 해야만 한다는 당위 명제를 연료로 움직이게 됐다. 외로워질 땐 나약해지면 안 된다며 강한 척했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 날에는 지독한 자기 혐오로 시달렸다. 누군가를 흉보고 싶거나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 들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투덜대거나 싫은 소리를 내뱉는 건 아량과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결국 무엇 하나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됐다. 나아가서는 가까운 사람들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그런 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같이 행복해야 하잖아. 같이 잘 살아야 하잖아. 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조차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다. 인간관계에서의 여유가 사라졌고 남의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짚어내게 되었으며 툭하면 평가하고 재단하며 충고를 늘어놓았다. 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마음에 들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건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닥달했다. 닥달할 거리가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어 못살게 굴었다. 그만 써야겠다. 쓰면서도 괴롭다. 그런 삶이 편안했을 리 없다. 수시로 노심초사했으며 불안도 걱정도 늘 한 무더기씩 있었다.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 배로 염려하면서 긴장했고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면 외려 불안해져서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 다시 걱정하는 일에 몰두했다. 안 써도 될 에너지를 낭비하느라 중요한 일에는 정작 힘을 쓰지 못했다. 이를테면 행복을 기꺼이 누리는 일, 고마운 일에 충분히 고마워하는 일, 순간에 집중하는 일. 일상은 퀘스트 같아서 하루를 넘기면 또 다른 관문이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이지 않는 성적표가 있어서
타인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차곡차곡 점수 매겨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솔직해지기 어려웠다. 감정을 눌러온 탓에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고 금세 우울해지거나 툭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용기 내어 진심을 이야기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와 대면하거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자신이 없었다. 마음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결국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미덥지 못한 내 감정과 행동을 책임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에 책임감이라는 말의 존재감은 나날이 거대해졌다. 열심히 도망치지 않으면 그 아래에 깔려 죽을 것 같았다.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껏 충분히 괴로웠는데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몇 년 전 뒤늦게 심리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에 다닐 때 수업에서 들은 말이다. 심리상담사로 활동하시는 교수님은 심리상담을 통한 변화에 회의적인 내담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다.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괴로웠던 과거나 여전히 괴로운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냐며 반문하신다고 했다. 얼핏 평범한 그 말이 그날따라 가슴에 사무쳤다. 40을 앞둔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보겠다며 낯선 교실에 앉아 있었던 이유도 더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으니까. 계획했던 공부를 마치고 이런저런 시간을 거친 뒤 내담자가 되어 2년간 개인 심리 상담을 받는 동안 나는 나를 줄곧 괴롭히는 감정이 있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실감이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니, 미움받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가? 의문의 끝에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책임지며 살고 있는가? 책임지는 일이 두려워 얼버무리고 숨기고 회피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럼으로써 무언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숨어들어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책임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더는 책임감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몇 년을 더 보낸 지금 그때의 나를 만난다면 말해주고 싶다. 책임감을 생각하면 숨도 못 쉬겠지? 달아나고 싶어 미칠 것 같지? 다 됐고 일단 좀 느긋해져 봐. 실수해도 그러려니 하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좀 기다려보고 남에게 상처 주거나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게 곧 너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짓진 않는다는 걸 믿어봐. 늘 만회할 기회는 있다. 적어도 알려고 하거나 인정하거나 마주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야. 그러니 도망치지만 말자고. 일단 너에게 먼저 관대해져 보자고. 네가 너를 봐주지 않으면 누가 널 봐주겠어. 혼잣말을 이어가다 보니 물음표와 느낌표가 동시에 뜬다. 책임감의 또 다른 이름은 관대함이 아닐까? 나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은 나에게, 더 나아가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
책임감이 아니라 관대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조금 더 관대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걸 위해서는 책임감부터 가져야 한다며 또 한 번 통제 욕구를 발휘했던 거다. 요즘도 허둥대며 산다. 여전히 남들보다 겁도, 걱정도, 불만도 많아서 너그러움과 여유와는 거리가 먼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실수하고 나서 대체 왜 그랬냐고 다그치는 대신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기려 한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마음이 오그라들면 일단 시간을 갖자며 문제에서 조금 거리를 둔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체크해본다. 피곤한가? 잠을 충분히 못 잤나? 아니면 배가 고픈가? 그리고 밥을 먹는다. 일단 맛있는 걸 먹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 타인에게도 여유를 가지려 한다. 그 때문인지 예전보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어. 정답이 있더라도 내가 알 거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타인에 대해 뭘 알겠어. 그 덕에 남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 대답하기보다 질문하게 된다.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럼으로써 조금씩 느긋해지고 싶다. 느슨해지고 싶다. 더 가벼워지고 싶다. 그동안 믿어왔다. 어른이란 다 알고 늘 현명하며 실수 따윈 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란 나를 의심 하나 없이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열망하는 타인의 마음. 삶이란 완벽 또는 최고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고행. 책임감이란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부담스럽기만 한 짐. 이제는 생각한다. 어른이란 나 한 몸 감당하는 사람. 사랑이란 누구보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는 마음. 삶이란 내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정. 책임감이란 깜냥의 일들을 기꺼이 하는 것. 이 생각과 함께 가뿐하게 어른이 됐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죽이는 일을 멀리하고 삶에 대해 덜 염려하며 책임감이라는 말을 떠올려도 더는 숨막히지 않게 됐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가볍게 감당하고 책임지며 사는 지금 나는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 비로소 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김신혜 작가님은 오늘도 저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시네요. 아직도 어른이 뭔지 모르겠고 책임지는 게 버거운 저에게 가벼운 책임은 가벼운 격려와 산뜻한 응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라는 응원이 필요한 날에는 김신혜 작가님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좋은 글을 써주신 작가님과 좋은 글을 내주신 다산북스 사랑합니다. 늦은 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자요.